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동석입니다. 예, 예년보다 더 짧고 아쉬웠던 추석 연휴를 뒤로하고 이렇게 종목 퀵서비스 10월에 첫 거래일을 열었는데요. 네. 아마도 징검다리 연휴로 오늘까지 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내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한숨 쉰 것 같아요. 최원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제가 만든 송편과 부침개 많이 먹고요. 푹 쉬었습니다. 잠도 좀 많이 잤고요. 네. 그리고 유난히 이번에는 달이 좀 덥더라고요. 소원도 많이 빌었어요. 소원도 많이 피셨어요? 예. 네, 아무쪼록 최은정 아나운서의 또 소원과 또 종목 퀵 서비스 시청자 여러분의 바람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면서 종목 퀵 서비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10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로 현재 안착을 진행 중입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의료정밀 업종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강하고 또 그간 낙폭이 컸다라는 분석하에 기아차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오르면서 5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코스닥 엔터주 흐름이 강한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매도하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또 02-315-3-1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이 소문내주시고 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지스탁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종목 상담 퀵 서비스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되는데요.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던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별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달 별점 왕을 오늘 선발한다고요. 벌써요? 예. 두근두근 설레는데요. 예,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네.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지 전화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노셀을 한 달 반 정도 전에 샀는데 아, 이걸 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지금 이 종목이요. 상장 폐지 목전까지 네. 갔다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된 이틀 동안 계속 하한가네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매수하신 예. 가격이 얼마세요? 매수가 4,600원, 비중 50%요. 4,600원이요? 600원에 50%예요. 예, 예,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한데 네. 하한가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을 바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문가 의견을 듣기 이전에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이 종목 어떤 의견 주셨는지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6분 모두 매도이기는 한데요. 3분은 전량 매도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3분은 비중이 많다. 축소를 네.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심기현 대표 의견을 지금 바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네, 우선은 뭐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2거래일째 연속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반등세가 없고 계속적으로 매물 압박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역시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상패에 대한 위기가 처했다라는 거 그만큼 실적 악화 우려감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4년 연속 계속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이 됨에 잇따라서 상패에 대한 기준이 요건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역시나 이너스의 녹십자 인수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다행히 상패는 모면하였지만은 계속적인 부담감은 현재 주가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 뭐 다들 답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은 약간은 매도가 좀 되는 전략은 필요는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 상패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동안 녹십자 관련된 인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라든가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매물 압박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시점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좀 모습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매도가 좀 되는 전략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매도가 좀 되는 전략 말은 드리지만은 팔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하한가 기록을 하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다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손을 놓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장에 비록 못 팔더라도 내일 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작 전에 동시효과 때 좀 빠르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제스처를 취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내일장에서는 파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좀 하한가를 가더라고 하지언정 이제는 한 3거래일째 만약에 내일장까지도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발 매수는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녹십자에 대한 재무구조 기대감은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파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을 지금 고려해갖고 뭐 손실이라든가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점 상패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건 그만큼 종목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점 시장에서 크게 테마로 형성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힘드시더라도 좀 팔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노스를 일단은 전략 매도 관점 신기현 대표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네, 예. 또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 23만 원의 비중이 20%.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시는데 오늘 장에서 1.8%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네. 왜 이렇게 빠지는지 한번 이유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주식에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좀 긴 패턴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추가 매수를 지금 잠시 보류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에 거래량이 조금 나왔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하단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단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가격 자체가 지금은 밑에 어느 정도 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18만 원대 가격대가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23만 원까지는 약간의 괴리율이 좀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8만 원 선을 조금 지지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패턴 자체가 상승 파동을 넘어갈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내로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18만 원 선 지금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아직까지 팔 때도 아니고요. 네. 추가 매수 조금 보류하시고 대신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는 우선 보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전략 대응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분께 필요한 거는요. 일단은 여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 봤고요. 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봅니다. 아바코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6,490원에 이분 비중이 100%십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남기셨어요. 네, 우선 예.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아바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 기대가
기대감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지지 부진하고 부진한 이유 역시나 실적이다.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급감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나 반등 강도는 좀 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바코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이미 만약에 상반기에 대한 그런 부진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에 대한 여지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나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계속적으로 지금 5월달 들어서 특히나 8월달 들어서는 좀 하락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만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뭐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특히나 IT 부품에 있어서는 이번 한 주에 있어서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바코 역시나 지금 시점 확실하게 바닥이 어딘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홀딩 전략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예. 때문에 IT 부품 업종에 대한 상승 추세와 함께 약간의 단기적인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고 5,7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약 5,900원대 회복한다고 한다면 매도하신 다음에 약간 손절 전략 취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거 주가가 빠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조명지주입니다. 매수가 5,370원에 비중이 15%, 반토막의 울상입니다 하셨는데요. 권리락이 있었죠? 네, 뭐 권리락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무상증자도 네.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약간의 주가 자체를 좀 조정폭으로 조금 많이 생기게 하는 범위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대 자체가 지금 2,000원 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물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를 조금 더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더라도 앞서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을 보시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번에 올라갈 때도 한번 보시면 윗꼬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렸죠. 그만큼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약간의 차익실의 매물이 조금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빠질 수는 있겠고 대신에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 좀 나오면서요. 가격대 자체가 이평선을 조금 매집시키고 있는 단계가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폭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팔 기회를 분명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선 자체를 좀 더 여유있게 한 2,600원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2,600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2,6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때는 올라갈 때는 분명히 다시금 큰 시세를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식뿐만 아니라 여유나 또 인내는 어디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동석 아나운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네. 강동석 아나운서는 장가 언제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어요? 인내와 여유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장가부터 연애부터 먼저 얘기 해야 많이 될것 들으셨나요, 같아요. 실제로? 별로 안 그런 들었습니다. 얘기 들을 나이는 아직 네, 아니시죠? 아직 전 동안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로 전문위원님은 고향 네.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잘 지내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친척들도 많이 봤고요. 예. 또 제가 또 장손이다 보니까 네. 그런 뭐 말들이 좀 많았죠. 예, 그래서 곧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예. 나이대별로 정말로요? 그 말들이 있어요. 예, 이상로 맞습니다. 대표님, 예. 좋은 소식이 곧 있는 겁니까? 뭐 내년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가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이상로 대표께서는 이미 네. 아리따운 여인이 아, 있으신 그래요? 것 같아요. 강동석 아나운서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미남이셔서 제가 뭐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 하면 미남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신기한 미남의 대표님, 대표주자. 예, 미남의 아이콘.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댁에 계셨어요? 네, 저희가 큰 집이라서 예, 잘 와서. 친척들이 많이 모이셨겠어요. 네. 어떻게 신기한 대표님은 네. 장가 언제 가냐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워낙에 미모라고 해야 되나요? 외모, 미남형이시고 호감형이죠. 예, 호감형이시고 또 여자가 줄을 섰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런 건 아니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 종목이 줄 서 있거든요. 네. 종목부터 빨리 해결을 불꽃 같은 해보겠습니다. 애들입니다. 예. 넷패스 살펴볼게요. 네. 넷패스를 17,8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네. 실적 등 장기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연휴가 다 끝나지 않아서 네. 문자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평소보다는 약간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을 좀 해봤고요. 네. 이 종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넷패스요. 네, 우선 뭐 예.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실적적인 측면은 분명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넷패스 3분기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약간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가격대인 16,000원 라인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지지가 확실하게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7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넷패스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지지 라인 밑으로 빠지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우선은 반등 강도 예상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를 끝나고 이제 개천절 연휴까지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실적 호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굳이 지금 손절을 하셔갖고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18,000원대까지 주가 회복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IT 부품 내에서도 넷패스에 대한 실적 개선 모멘텀은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 하셔갖고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무난한 투자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름 정도만 기다리시면 넷패스 18,000원 갈 수 있다는 진단을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매수가 29,900원에 비중이 20%. 전망,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기업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가치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코스닥 1등 기업이죠.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분들한테 잠시나마 정보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공매도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도 세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물량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를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코스닥 업종 차트랑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스닥 업종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치면서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지금 달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코스닥이 항상 올라갈 때마다 셀트리온을 같이 얻고 갔죠.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이 내려가면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올라가냐면 컨텐츠 사업 분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그리고 CJENA까지 시총 10위 안에 3개가 컨텐츠 사업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달려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 업종을 어느 정도 동반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공매도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가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을 조금 갈아타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신 셀트리온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25,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셀트리온은 공매도와의 전쟁이 한번 있었죠. 또 공매도 유의하시면서 또
거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바이오주인데요. 네. RNL 바이오 보겠습니다. RNL 바이오를 매수하신 분 매수가는 5,000원이시고 40% 들고 계신데요.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네, 저는 뭐 RNA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이노셀과 좀 비슷하게 줄기세포 관련주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횡보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오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 이슈가 되면서 주가도 좀 급등 양상 보였는데, 문제는 이 RNA 바이오 같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노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악영향은 계속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미래 성장 산업은 분명하겠지만은 관련주들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RNA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매도 관점된 전략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5,1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폭 약간은 수익 구간이신데, 제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 역시나 짧게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5,250원대 혹은 5,300원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홀딩을 하셔서 큰 수익을 거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반등할 때마다 좀 매도하시는 의견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관련된 테마성 재료가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테마주로 만약에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 관련 정책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감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점 감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높게 잡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5,3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기훈 대표님 의견대로라면 오늘 매도가를 한 5,250원 정도를 걸어두시고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상로 대표께는 별이 들어왔죠? 네, 심기현 대표도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네. 그랬습니까? 예,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월간 별점 왕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 84,000원인데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기관에 또 연이은 순매도와 또 연이은 하락세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LG전자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조금 견인을 했었는데요. 네. 9월 달에. 왜 상승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일단 LG전자의 특성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 그리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비율이 높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가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적죠. 하지만 LG전자는 지금 가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스마트폰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LG하고 삼성하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차이를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 두 개 기업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기술 공방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면서 법정 관리, 법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LG전자가 공략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올랐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만큼 3분기에는요 거기에 틈새 시장에 대한 수익률 회복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뭐 혁신적인 부분 나오지 않죠. 대부분 다 그냥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업데이트된 방식으로 나오지, 지금 애플이 아이폰 5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말 혁신이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LG전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한 64,000원까지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64,000원이 지지가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보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만큼 지금 앞에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를 한 번 더 지금은 좀 조정을 보이면서 매집 구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방법으로는 지금의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손절가 자체를 64,000원까지 밑에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83,000원이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인데 그때 일단은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재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LG전자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83,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네요. LG전자 봤고요. 이번에 비츠로테크 보겠습니다. 나로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비츠로테크 매수가가 8,370원이시고 30% 가지고 계십니다. 850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십시오 했는데요. 최근 이틀간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이틀간 좀 급등이 나오네요. 네. 네, 우선은 뭐 비츠로테크는 최근에 좀 그 급락세를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로 관련된 3차 발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하였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26일부터 31일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은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나로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한국형 나사를 설립하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은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 각 나라들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혈안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항공 관련 업종과 종목군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테마로의 강세 흐름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 충분히 홀딩 가점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언제 이러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 보이냐라고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한 10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은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로 3차 관련된 부분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도 다시 한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목표가 약 보름 정도의 투자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8,6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8,600원 그리고 한국과 나사가 계속적으로 설립 추진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9,000원대 목표가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츠로테크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잘 쓰셨어요? 예, 네. 저희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요. 우리 시청자님은 보름달 보셨어요? 못 봤네요. 못 보셨어요. 예, 예. 많이 바쁘셨죠? 연휴 기간 바빠서 못 동안. 봤습니다. 예. 네, 대신 저희가 종목을 봐드릴게요. 예. 예. 네, 어떤 프라코한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예. 예. 매수가 19,000 비중은요? 예? 얼마에 19,000 사셨어요? 19,000원이요. 19,000원이요. 예. 네, 비중이 궁금한데요. 비중이 20%. 음. 네, 20%. 그 가차크 20%나 있죠? 네,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오래 되셨어요? 예. 오늘 그런데 19,300원에 거래가 거기- 됩니다. 네. 예. 예. 거기 올라가 2만 원 조금 넘으면 팔을까 하다가 네. 보면 떨어지고. 네. 예. 그래갖고 이렇게 붙들고 있네요. 네. 시청자님, 그럼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 먼저 유균의 전문 자문위원단의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네, 좀 네. 봐주세요. 따갑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모든 분께서 이제 보유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이상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통화하시면서 한번 상담 이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가가 중요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시청자분께서 뭐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듯이 일단은 풍성한 수익률을 맞이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예. 한번 잘 보시면요. 딱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점이 좀 보이는데요. 뭐 첫 번째는 중국의 굴삭기 시장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중국의 굴삭기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은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2만 원대 계속 맞고 내려오죠. 예. 그게 왜 맞고 내려오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점유율 한번 보시면 11%, 뭐 10%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7%대고 그리고 8월 달 돼서 그때는 8%대로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7,000원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든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중국의 굴삭기 시장 자체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주가는 계속적으로 1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일단은 미국의 건설기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공작기계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전에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YG1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기업 자체가 일단 공작기계의 베스트 기업이죠. 거기에서 워렌 버핏이 뭐 일단은 있는 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지분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공작기계 같은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점적인 매출처는 중국이죠. 하지만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보는 방법으로는요. 네. 그렇게 크게 갈 수는 없는 자리예요, 사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일단 하단 자체에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다시금 하단에 안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힘을 그다지 못 받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를 매집을 조금 덜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집을 하려면 가격대를 다시 내려야 돼요. 하지만 가격대를 다시 내릴 수는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는 거지 지금은 실적 자체가 좋아서 오르는 거는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만 원대가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들고 계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지 좀 보시고 조금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기계주가 반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좀 더 홀딩하면서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네. 잘 들으셨죠? 네. 예, 길게 보시면 3만 원까지도 괜찮다 하시네요. 단기는 2만 원. 예.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통해서 AS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쪽에 뵐게요. 예.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OCI 머티리얼즈 살펴드릴 건데요. 네. 46,250원에 20% 들고 계시고 0575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신기한 대표님 네. 계속 지루해하고 계시던데요. 이 종목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OCI 머티리얼즈 네. 말씀드리면은 사실 관련 업종과는 좀 무난하지,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OCI와의 그러한 주가 흐름은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면서 OCI에 대한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OCI 머티리얼즈 역시나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CI 머티리얼즈의 실적 기대감이 뭐 작용한다 이런 걸 떠나서 OCI가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OCI 머티리얼즈도 똑같이 좀 행보 및 주가 조정 양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업황이 부담이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OCI에 대한 태양과 관련된 업황 부담감이 OCI 머티리얼즈의 주가 상승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약간은 분할매도가 좀 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약 44,2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4만 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좀 반등 강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라고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만 유효할 뿐 약간 대차 상승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반등 시 매도 의견 만약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45,500원대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이상은 OCI 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YD 온라인입니다. 매수가 8,320원, 비중이 20%인데요. 어유, 이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YD 온라인 뭐 애니팡으로 유명하죠. 네. 대신 한 가지가 또 꼭 아셔야 되는 게 YD 온라인이 애니팡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서비스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지 싶어서 좀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대신에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큰 거래량이 좀 집중이 되었죠.
그리고 위에 어느 정도 양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살짝 좀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다 털고 나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한번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지금은 지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가 지지가 되면 홀딩, 거기가 지지가 안 되면 손절하는 방법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분봉상으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30분봉인데요.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여기 6,400원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6,400원대를 좀 기준으로 한번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높은 가격대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손절선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6,400원을 꼭 지켜주시고 6,4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때는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만 말씀을 드리면 6,400원만 확실하게 지켜주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 네. 상담을 받았던 종목들 시청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일주 후회를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신기현 대표께서 어떤 종목을 상담하셨는지 그 종목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이 됐던 종목인데요. 대주산업이었습니다. 매수가가 1,020원, 비중이 100%셨고요. 시청자분은 5,000원 목표가를 설정하고 계시다 했는데 신기현 대표께서는 보유는 하되 1,400원, 500원대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예, 예, 연휴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보내셨고요. 예, 예,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예, 예. 고마워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예, 네. 대주산업 지금 들고 계신가요? 80주를 1,220원에 팔아가지고, 예. 우리 기술 투자를 650원에 80% 샀어요. 아, 정말 그러셨어요? 바꾸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대주산업 비중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 남았죠. 20% 네. 남으셨어요? 예. 예, 지난주보다 주가는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손절이 아니라 수익 실현을 하셨다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200원 보고 팔았죠. 아, 네. 예. 신기현 야. 대표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신다고 하니까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대주산업 지금 수익 실현 하신 걸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수익 실현은 좀 잘 하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관련 테마주다. 따라서 대선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선거 관련된 있어서 핵심 이슈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 홀딩과 좀 전략 말씀드렸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셔갖고 조금씩 수익 실현도 하시고 현금화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나머지 그 지금 갖고 계시는 비중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음봉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이 약간은 부담감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각 인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 관련 그리고 정부 청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1,350원대까지의 추가 반등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지금 시점 1,24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조금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셔갖고 1,350원대에서는 다 파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대주산업을 비롯한 세종시 관련주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점은 염두하자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1,350원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 예. 예, 가격대를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을 하시고요. 네. 예, 예. 예, 저희 종목 퀵 서비스가 어떻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죠. 아, 예. 예, 그럼 대응 잘 하시고요. 수익도 아, 예, 많이 예, 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또 종목 상담 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대표가 해주셨던 AS 종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네, 삼성 SDI였죠. 매수가 15만 원에 비중이 60%. 이상로 대표 의견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자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들고 계세요? 예,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계세요? 예. 지난 상담 드렸던 25일보다도 주가가 올랐어요. 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 확인 못 하셨어요? 예, 대응- 하신 지가 그럼 한 네. 3주 되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지난번에도 밖에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번에 대응 전략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 네. 제가 이거요. 네. 그 12월까지 배당금 받을 때까지 가지고 가도 될지 아, 물어보려고요. 예. 이번에도 그 점에 한번 배당금에 대해서 문의 드려볼게요. 이상로 대표님. 대표님이 1차 목표가를 16만 원 주셨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예. 네, 뭐 자세히 보시면 뭐 금요일 날 16만 원을 딱 찍고 내려왔죠. 네. 예, 그래서 전문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울경제TV를 좀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우리가 절대 손해 나는 짓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좀 방송을 좀 통해서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왜 16만 원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가격대에서 좀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메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지금은 기관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의 시세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좀 더 뭐 지금 안 파셨으면 홀딩을 좀 더 하시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디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냐 하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랑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을 좀 갖추면 좋겠고요. 그래서 막연히 12월 달까지는 오르겠지. 그런 네. 거는 확률적으로 사실 좀 떨어지는 거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그럼 2차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18만 원까지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대신에 18만 원이 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다시 좀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네. 다시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삼성 SDI의 1차 목표가 16만 원인데 2차 목표가도 18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에이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9월 동안 저희가 별점을 집계를 해봤는데 네. 별점 왕이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됐을지. 살펴볼까요? 예, 1위부터 3위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위는요. 예, 정태근 전문가님이시네요. 정태근 전문가께서 12개 별을 받으셨고요. 3위에 심기현 대표님이랑 이상훈 대표님 함께 계세요. 그 전에 박수영, 예쁜 박수영 연구원님 네. 2등 하셨습니다. 별 9개 받으셨고요. 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 동점을 받으셨네요. 네. 예, 지금 화면에는 자랑스럽습니다. 1위 정태근 전문가 얼굴이 빵빵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모시고 정태근 전문가 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네. 분의 전문가께서 아쉽게도 3위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번 달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신기현 대표님? 네, 그래서 뭐 3위도 저는 만족하고요. 예. 더욱더 이제 열심히 하도록 미스코리아 수상 하겠습니다. 발표할까요? 우리 이상로 대표께서는 만족 못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첫 끝발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3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 대신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9월의 대표님께 별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9월의 별점 왕으로 선발이 되신 정태근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번에 이 자리에 모셔서 듣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전문가님들께도 계속해서 별표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종목 킥 서비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64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9조 6천억 원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420조 5천억 원보다 24조 7천억 원 증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9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49.2%로 사상 최고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6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219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7천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계속 불어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태풍에 대한 농산물 피해 등의 영향으로 다시 2%대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9월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 들어 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7월 1.5%, 8월 1.2%로 낮아지는 듯 했지만 9월에 2% 선에 재진입했습니다. 9월 물가는 농산물 탓에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8월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8.3% 급등했고 주요 품목별로는 호박 179%, 상추 113%, 토마토 72%, 오이 53%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4% 올랐고 생활 물가 지수는 1.7%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률을 50%에서 75%로 올리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며 12억 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저축은행 11곳이 완전 자본 잠식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92개 저축은행은 2011 회계연도에서 1조 1,62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회사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진흥, 경기, 영남, 토마토이 저축은행의 적자가 비교적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W, 현대스위스의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 26곳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지난해 2차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적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와 또 전화를 통해서 많은 종목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요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오르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거래량, 거래 대금 모두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내일이 아니죠? 목요일 뵈야죠. 예,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